백악관에서 이 공산주의로부터 고문을 받고 있는 인권 운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구해주자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연락이 있었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좀 황당한 소식이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화를 했던 사람은 보통 일반 시민도 아니고 연방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릭 스캇이라는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 물론 공화당 소속이죠. 자, 이 연방 상원의원이 백악관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쿠바에서 지금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호세 다니엘 페러, 이 호세 다니엘 페러는 지금 오랫동안 쿠바 애국연합이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지금 뭐 공산당에서 쿠바 공산당에서 보면 이제 눈엣 가시 같은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페러가 지금 원래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가택연금을 풀어놓고 강제 연행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 벌써 15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 다니엘 페러가 쿠바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격리되고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 육체적, 심리적 고문을 받은 지 150일이 된다. 호세 다니엘의 가족에 따르면 그의 건강은 심각한 두통, 구강출혈, 영양실조, 기침, 불면증 등 정권의 잔인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이제 릭스캇 상원의원이 백악관 쪽에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성명으로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온 성명인데요. 이 사생아 독재 정권, 이제 쿠바 정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생아 독재 정권은 자유 쿠바의 얼굴인 호세 다니엘 페러와 같은 용감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들을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억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스캇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서 디아즈 카넬과 카스트로가 자국민들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동안에 국제사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공산주의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경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관광업이든 무역업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 간에 정권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끔찍한 고문과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쿠바 여행 상품 많이들 다녀오시죠? 여행. 그 돈이 쿠바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100% 가는 게 아니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쿠바 공산당들이 다 빨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북한에다가 뭐 구조해가지고 원조해서 뭘 보내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구호품이나 구호 자금들이 북한 노동장 쪽에서 다 빨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쿠바는 북한에서는 꾸바라고 그러는데 꾸바와 북한은 아주 그냥 뭐 떼내야 떼놓을 수 없는 아주 긴밀하고 친한 형제 나라입니다. 공산당 나라들은 아주 끈끈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지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혁명을 통해서 얻은 정권을 지금 뭐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주 이상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국민들은 전부 다 억압하고 있는 스캇 의원의 내놓은 성명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만약 조 바이든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나와 함께 호세 다니엘 페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UN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즉시 호세 다니엘 페러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료 방문을 요청할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와 인권단체는 호세 다니엘 페러와 쿠바의 인권과 자유, 민주화 운동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해야 한다. 당장 조 바이든이 그렇게 인권 하는 정권인데
그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진짜 쿠바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페러 같은 사람들 구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즉각적인 석방 요구하고 국제사회에다가, 그리고 유엔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접 쿠바에 방문해서 페러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요청을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스캇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일방적으로. 연방의회에서는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펀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민주주의 기금 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금을 30억 불 규모로 이번에 예산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30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조가 넘는 돈입니다. 3조 3천억이 넘는 돈인데 이 3조 한 5천억 정도 되죠. 3조 5천억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돈은 3조, 그러니까 30억 달러, 이 30억 달러라는 돈을 전 세계에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국가 예산으로 잡은 것이 그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근데 이런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밑에 있죠. 쿠바랑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이 쿠바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 투사의 고문 현장을 그거 하나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말만 민주화, 민주주의 어쩌고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지금 릭 스캇 의원이 있는 플로리다주는 쿠바하고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항상 쿠바를 탈출해서 언젠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쿠바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쿠바 출신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는. 이런 문제는 결코 그냥 외국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 시민들이 중에 일부지만 어쨌든 우리 미국 시민들 중에 일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심사고 고민이고 문제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